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파주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아주버님의 결혼 때문에 상견례 자리에 참석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몸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도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었지만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기 싫었는지 시모가 저에게 갑자기 돌발 행동을 저질렀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된 예비 형님 댁은 결국 아주버님과의 결혼을 취소해 버렸습니다. 뒤늦게 사태 파악을 했는지 수습을 하려 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시모가 원하는 것들은 물거품이 되어 버렸죠. 남편과 결혼을 했을 때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시모는 항상 저만 보면 하는 말씀이 약해 빠졌다는 거였어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땐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었죠. 아무리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도 말을 너무 함부로 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웠는데 시모는 제가 상처를 받든 말든 그런 건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었어요. 남들보다 좀 마르긴 했었는데 그렇다고 약한 편도 아니었어요. 시모는 살이 좀 쪄야 할 것 같다면서 애도 낳지 못할 것 같다는 말을 거침없이 했는데 그럴 때마다 시댁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었어요. 결혼 2년차 밖에 안 됐었지만 좋은 말은 단 한마디도 듣지 못했었죠. 항상 얼굴을 마주하기만 하면 한도 끝도 없이 불만만 늘어놓았어요. 그러다 결국 저도 시모에게 서운한 점에 대해 털어놓게 되었고 집안의 분위기는 심각하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 했었는데 이러다 속병이 걸릴 것 같아 눈 딱 감고 그동안 쌓였던 것들을 쉬지 않고 시모에게 털어놓았어요. 처음에는 진지하게 들어주길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뉘우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다 끝난 거니? 그럼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면 되는 거지? 너네 아들과 이혼해라. 그동안 정말 많이 참고 있었는데 너한테 너무 큰 실망을 해서 더는 함께하고 싶지 않다. 삐쩍 말라서는 애도 숨풍숨풍 낳아줄 것 같지도 않은데 왜 내 아들은 너 같은 여자를 선택했는지 모르겠다. 나도 그동안 아들 때문에 참고 넘어갔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봐줄 수가 없겠다. 당장 서류에 도장 찍고 각자 살 길 사는 걸로 해라. 네? 아니요.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할 수는 없는 거죠. 제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유 없이 갈라서는 건 말도 안 돼요. 저도 그동안 이 사람 뒤에서 꽤 오랜 시간 지켜봤었는데 거의 다가 전부 엄마가 잘못했던데요. 이 사람이 선천적으로 몸이 마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콕 집어서 말할 필요 있어요? 몇 번이나 이 사람이 상처를 받았으니까 그만하시라고 부탁까지 했었는데 며칠이나 지났다고 또 이런 식으로 난리치면 기분이 좋겠어요? 어머님, 저 이래봬도 건강해요. 병치레 크게 안 했고요. 다른 좋은 면도 많은데 왜 맨날 구박하세요? 제가 왜 어머님한테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너한테 기회를 주는 거잖아. 그냥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된다니까. 신체적인 조건만 안 좋니? 너희 집안 볼 게 뭐가 있어? 둘이 좋아서 결혼까지 허락을 해줬다만 2년 동안 우리 집안 며느리로 살아오면서 네가 한 게 뭐가 있는데? 애라도 가졌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나오겠니? 엄마,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 문제잖아요. 아이를 가지는 건 저희 생활이 좀 안정이 될 정도로 자리를 잡았을 때 가지겠다고 분명 말씀드렸는데 계속 이러실 거예요? 아, 왜 이렇게 참을성이 없으세요? 저희 좀 편하게 지낼 수 있게 그냥 뒤에서 지켜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 문제 가지고 제발 보채지 좀 마세요. 시모가 저를 막대하는 모습을 뒤에서 참고 지켜보던 남편도
결국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집안 분위기는 상당히 안 좋아졌어요. 시부도 시모가 좀 지나쳤다며 제 편에 서서 대신 말씀해 주시면서 잘못을 추궁하자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얼굴만 보면 저를 잡아먹으려고 온갖 상처되는 막말을 퍼부었던 시모가 가족 모두에게 한마디씩 듣게 되자 기분이 많이 안 좋았는지 그날 이후 더욱더 저를 대하는 행동들은 날카로워졌고 문제가 심각해지자 차라리 얼굴을 안 보고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한동안 시댁에 발도 들이지 않았어요. 며느리로서 시모에게 잘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었지만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자 저도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게 된 거였죠. 그렇게 한참 동안 시댁에 가지 않고 시부와 연락만 주고받고 있었는데 전화 통화하던 도중에 아주버님이 결혼 문제로 자리를 만들려는데 시댁에 먼저 와줄 수 있냐는 말을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시부의 말에 선뜻 대답을 드리지 못하게 되자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이 제 핸드폰을 뺐더니 갈 수 없을 것 같다고 나중에 확실해지면 상견례 날짜 잡혔을 때 가겠다고 시댁에 가는 걸 꺼려하고 있었습니다. 시부는 간단하게 인사하는 자리라 나중에 정식적인 자리가 마련됐을 때 얼굴 보는 걸로 하자며 시부모님만 새로 들어오게 될 예비 며느리의 얼굴을 보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시댁에 가지 않겠다고 하자 시모는 왜 오지 않냐며 또다시 난리를 쳤고 남편은 시모가 또다시 저를 함부로 대할까봐 그게 싫어서 나중에 공식적인 자리만 참석할 거라는 한마디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추가적인 연락은 없었지만 시모는 저희 행동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중간에서 시부가 모든 걸 차단했고 좋은 관계가 만들어질 것 같지 않다면 개인적인 자리는 만들지 않겠다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렇게 아주버님은 예비 형님이 될 분과 함께 시댁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고 나중에 남편이 시부와 전화통화로 듣게 된 소식은 나쁘지 않은 자리였다면서 좋은 집안의 며느리감이 들어왔다고 만족해 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예비 형님은 의사였고 집안 전체가 의사 집안이었어요. 그리고 사회에서도 의료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활동해 왔었던 명문가 집안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아주버님과 예비 형님의 만남은 대기업에서 근무를 하는 아주버님이 사내 병원에서 장염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진료를 해줬던 분이 예비 형님이었어요. 지인의 부탁으로 하루 동안 대신 일을 봐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주버님이 예비 형님을 만나게 되면서 첫눈에 반해 끊임없이 구애를 하게 되었고 진심을 받아주게 되면서 서로 결혼까지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였어요. 그렇게 좋은 분위기 속에 상견례 일정을 잡게 되었고 저희도 아주버님과 예비 형님의 결혼 문제로 시모의 얼굴을 보는 건 불편했지만 상견례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날부터 몸살기가 있는 것처럼 몸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 걱정이 되었지만 한숨 푹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어요. 하지만 다음날도 약간의 미열과 함께 몸이 늘어지는 걸 느낄 수 있었고 평소와는 다른 몸 상태 때문에 걱정이 좀 됐었지만 약속된 일정이라 일단 무작정 나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남편한테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다고 얘기하면서 상견례가 끝나면 병원에 좀 가달라고 부탁했어요. 남편은 저를 걱정하면서 병원을 먼저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보길래 저 때문에 중요한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건 원치 않아
그대로 상견례 장소로 가달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몸을 이끌고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 오래간만에 얼굴을 마주하게 된 시모가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잠깐 화장실로 불렀어요. 그때가 예비 형님 가족분들이 아직 오기 전이라 시모는 저와 개인적으로 대화하길 원했어요. 너 오늘 무슨 날인지 모르는 거야? 얼굴빛이 하얗게 떠가지고 꼭 체한 사람처럼 안색이 왜 그 모양이야? 몸에 문제가 있으면 약을 사서 먹어야지. 저도 그러고 싶었는데요. 준비하고 병원에까지 갈 수 있는 시간이 안 돼서 상견례 끝나면 가는 걸로 그이랑 얘기 다 끝났어요. 약간 몸살 기운이 있는 것 같은데 쓰러질 것처럼 힘든 건 아니니까 예민하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제가 아주버님 상견례를 망치게 될까봐 신경 쓰이세요? 그럴 일 절대 없을 거니 걱정하지 마세요. 당연히 그래야지. 내 아들이 지금 어떤 집안과 결혼을 하는지 너도 잘 알지? 너 때문에 괜히 얼굴 붉히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내 앞에서 실수는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행동해야 될 거야. 그분들 앞에서 아픈 티 내지 말고 밝게 웃으면서 최대한 분위기 맞춰줘야 한다. 알겠니? 시모는 제가 몸이 좋지 않다는 걸 알곤 화장실로 따로 불러 표정관리 잘하라고 화를 냈어요. 저를 먼저 걱정해 주는 게 아닌 아주버님 결혼 문제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게 될까봐 상당히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모의 모든 행동들이 너무 서운하게 다가왔었고 더는 대화조차 섞고 싶지 않아 화장실에서 나왔는데 눈앞에 처음 본 여자 한 분이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리고 저를 뒤따라오던 시모가 반가운 목소리로 인사를 주고받고 있었죠. 그제서야 저와 눈이 마주친 사람이 예비 형님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보게 된 모습에서 느껴지는 여유와 선한 눈빛은 상당히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아주버님도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시댁 집안의 제일 큰 문제인 시모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다면 이 결혼은 무효가 될 텐데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예비 형님은 시모에게 밝은 얼굴로 인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마음 같아선 이 결혼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어떤 아픔을 겪었는지 알려주고 싶을 정도로 예비 형님이 시댁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오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렇다고 제가 두 사람의 결혼을 막는 건 잘못된 행동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리로 돌아가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상견례 자리는 분위기도 좋았고 큰 문제는 없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점점 이상해지는 걸 느끼게 되면서 어지러움까지 동반이 되자 잠깐 쉬는 게 좋을 것 같아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고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순간 현기증이 동반되더니 눈앞의 시야가 하얗게 변하게 되면서 몸의 균형을 잡지 못한 채 비틀거리게 되었고 하필 제 앞에 있던 물잔에 손을 갖다 대게 되면서 물이 예비 형님 쪽으로 쏟아져 버리는 사고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너무 놀라 제 앞에 있던 냅킨으로 예비 형님의 옷에 묻은 물을 닦아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모가 제 뒷목을 잡더니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저를 무작정 밖으로 끌고 데리고 갔어요. 참나,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내 큰아들 결혼 망치려고 작정했어? 칠칠치 못하게 물잔을 쏟으면 어쩌자는 거야? 네가 아주 매를 벌지. 여기가 어떤 자리인지 몰라? 제가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잠깐 현기증이 왔어요. 아주버님 결혼을 망치려고 일부러 그런 건 전혀 아니었다고요. 잠깐 약국 좀 다녀오는 게 좋겠어요. 약국은 무슨?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 너 따위 필요 없으니까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내가 그동안 너한테 못되게 굴었다고 복수라도 하는 거니? 어머님,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어제부터 몸이 별로 안 좋았다니까요. 속도 울렁거리고 미열도 있는데 아무래도 몸살이 찾아온 것 같아요. 아니면 차에서 잠깐 쉬고 있을게요. 내가 이래서 네가 약해 빠졌다고 얘기하는 거야. 정신 상태가 썩어 빠져서는 이런 중요한 날에 기어코 사고를 쳐? 항상 얘기했지. 몸 관리 잘하라고. 제가 약간 마른 것뿐이지 정말 건강하고요. 운동도 꾸준히 하면서 몸 관리에 게을리한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정말 너무하세요. 걱정해 주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미쳤니? 너를 왜 걱정해? 이거 봐봐라. 아까 화장실에서 걱정했던 일들이 딱 맞아 떨어졌잖아. 이렇게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걱정을 해달라고? 네가 한 짓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니? 이번 상견례 끝나면 내 아들과 무조건 이혼하게 만들 거니까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제가 왜 그이랑 이혼을 해야 되는 건데요? 물잔 쏟았다고 이혼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관계 아무런 문제 없고 지금까지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어머님이 오히려 가족 간의 분열을 만들고 있는 거라고요. 제 말이 끝나는 순간 시모는 제 뺨에 손을 올린 뒤 저를 끌고 화장실로 데리고 갔어요. 몸이 좋지 않았던 상태라 저항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시모에게 뺨을 맞게 된 저는 결국 식당이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지르며 온 힘을 다해 시모를 뿌리치게 되었고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시모는 당황했는지 제 입을 틀어 막으면서 상견례 망칠 일 있냐고 화를 냈습니다. 시모가 제 뺨에 손을 올린 거에 대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저는 시모의 머리채를 잡으면서 고소하겠다고 난리를 쳤고 분위기가 점점 험악하게 되자 상견례 양가 집안 식구들이 전부 밖으로 나와 저와 시모가 뒤엉켜 있는 광경을 보곤 경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급하게 달려와 저와 시모를 떼어 놓았지만 시모는 이미 이성을 잃어버려 저에게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었어요. 아주버님이 그런 시모를 막아서면서 뭐하는 짓이냐고 화를 내고 있는데도 이미 시모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저 때문에 본인의 삶 전체가 꼬였다면서 온갖 막말을 퍼부었고 그 말을 듣게 된 예비 형님의 집안 식구들의 얼굴 표정은 심각하게 굳어져 있었어요. 아주버님이 제발 그만 좀 하라고 부탁까지 하는데도 시모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온 힘을 다해 아주버님을 뿌리치며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달려오는 순간 몸이 좋지 않았던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고 남편과 아주버님 사이를 뚫고 제 머리채를 잡으려던 찰나 예비 형님의 집안 식구들이 온몸으로 절 막아줬어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한 시모는 움찔거리더니 그제서야 제정신을 차렸는지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분위기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거친 숨을 고르면서 예비 형님 식구들을 묵묵히 바라보고 있는데 저를 온몸으로 막아주던 예비 형님이 털끝 하나라도 건드렸단 가만 안 두겠다며 예상치 못한 발언으로 저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를 천천히 일으켜 세우더니 몸 상태를 살폈습니다. 괜찮아요? 아까부터 뭔가 느낌이 별로 안 좋았었는데 약간의 몸살기가 있다고 했었죠?
얼굴빛도 창백하고 미열도 있는 걸로 봐선 몇 가지 의심되는 증상이 있긴 한데 혹시 속이 울렁거리나요? 지금 몸이 어떤지 저에게 전부 다 얘기해봐요. 단순 몸살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요. 언제부터 그랬어요? 어제부터 몸이 좀 이상함을 느끼긴 했었어요. 속이 메스껍고 울렁거리기도 하는데 지금 많이 피곤하기도 해요. 그리고 몸살 기운처럼 온몸에 힘이 없어요. 제가 내과 의사거든요. 아무래도 임신인 것 같은데 혹시 주기 계산 해봤어요? 지금 증상이 딱 임신을 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거든요. 예비 형님의 말이 끝나는 순간 남편은 진짜 임신이냐고 대묻더니 옆 건물에 약국이 있다면서 임신 테스트기를 사오겠다며 급하게 약국으로 향했어요. 저는 예비 형님의 부축을 받아 자리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광경을 뒤에서 전부 지켜보고 있던 시부가 시모에게 화를 냈습니다. 당신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며느리가 임신이었다는데 전혀 모르고 있었어? 그만큼 관심도 없고 맨날 구박만 하니까 뭘 알겠어? 만약 며느리가 진짜 임신이 됐다면 당신이 한 행동에 대해 조용히 지나갈 생각하지 마. 저번에도 내가 한번 얘기했었지. 노력하는 며느리가 너무 불쌍하니까 좋게 좀 봐달라고 몇 번이나 부탁했는데 말로는 알았다고 해놓고 감히 며느리 얼굴에 손을 올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며느리 뱃속에 아이가 생겼다면 내가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애들한테 좋은 말 한마디 해주기는커녕 오히려 가슴에 대못을 박아? 아유, 임신은 무슨? 제 깨병이야. 약해 빠진 몸으로 임신이 될 것 같아? 내가 의사 며느리 둔다고 하니까 그거 샘나서 상견례 망치려는 거라고. 당신이 속고 있는 거야. 그 사이 남편이 임신 테스트기를 사가지고 와서 예비 형님의 부축을 받으며 화장실로 들어가 뱃속에 아이가 생겼는지 확인해 보는 순간 저는 그동안의 서러움에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임신 테스트기에 선명하게 두 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임신을 했다는 걸 모두가 알게 되자 모든 사람들이 시모를 노려보면서 임산부에게 손을 올리고 함부로 대했다는 거에 다들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문제로 인해 아주버님과 예비 형님의 결혼은 물 건너가게 되었죠. 정말 임신이라고? 아니, 내가 미리 알았더라면 이렇게까지 행동했겠니? 그리고 이건 별개 문제인데 내 큰아들과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하다뇨. 저는 당신이 이런 분인 줄 꿈에도 몰랐어요. 임신이 아니라 해도 당신 집안의 며느리인데 몸이 안 좋으면 걱정부터 해야 되는 게 우선 아닌가요? 그리고 물잔 한번 엎었다고 상황을 이렇게까지 만드는 게 상식적인 행동인 거예요.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고 몸이 안 좋다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건데 그거 하나 이해 못 해줘서 이렇게까지 일을 심각하게 만든 당신이 제일 큰 문제인 것 같네요. 재우 씨한테는 미안하지만 우리 관계 여기까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우리 부모님도 내가 당신 집안의 며느리가 되는 거 말 안 해도 반대할 게 뻔하다는 거 알지? 지금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 나는 그래도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 정말 좋으신 분인 줄 알았는데 내 앞에서 가면을 쓰고 계셨다는 게 너무 큰 충격이야. 우리는 여기까지 하는 게 좋겠어. 내 입장에 대해 충분히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해.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야. 물잔 쏟았다고 일을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 잠깐만, 혜영 씨.
내가 실수 인정해. 그동안 며느리한테 쌓인 게 좀 있어서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긴 했지만 나도 내 잘못 인정하고 있다고. 그러니 나한테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 한 번 정도는 줄 수 있잖아. 사람이 살면서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기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 결혼 끝내는 건 아니지. 제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엄마가 못 볼 걸 다 보여줬는데 무슨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이미 물 건너 갔고 엄마 때문에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고요.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내가 아까 얘기했지? 당신 때문에 내 두 아들과 며느리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고 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 당신이랑 더 이상 못 살겠다. 우리 관계도 여기에서 정리하는 게 좋겠어. 애들이 무슨 죄야? 더는 눈물 흘리게 만들고 싶지 않아? 시부는 온 가족이 보는 앞에서 시모에게 이혼을 하겠다고 통보를 했어요. 그리고 시부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모든 걸 잊은 듯한 표정으로 멍하니 땅만 바라보더니 시모가 갑자기 양손을 합치면서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등을 돌렸고 그날 이후 시모 옆에는 가족이라곤 한 명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시모가 제 얼굴에 손을 올린 거에 대해 법적인 소송에 들어갔어요. 식당에 있던 CCTV에 시모의 행동이 그대로 찍혀 있었고 그 장면을 보게 된 저희 부모님께서 한바탕 난리를 쳤습니다. 저를 그동안 힘들게 한 시모의 행동들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과 신체적인 피해를 받게 된 거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지만 이런 법적 다툼이 생겼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서로 좋게 웃으면서 충분히 잘 지낼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몰아가야 했는지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부의 결정으로 인해 현재 집안은 조용해지긴 했지만 앞으로 또 다른 일이 생기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모가 찾아와 다시 잘 지내보자며 제 뱃속에서 커가는 손주도 안아보고 싶다며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길 원했지만 가족 모두가 반대를 한 이후 지금까지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워낙 돌발적인 행동을 하시는 분이라 조심스러운 상황이고 긴장을 안 할 수가 없네요. 뱃속의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데 저한테 피해가 생기게 될까봐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사람이 절벽 끝에 서게 되면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다고 하잖아요. 갑자기 사라져버린 시모가 신경이 안 쓰이는 건 아니라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많습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니 또 다른 문제가 터지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께선 가족들과 항상 좋은 관계 유지하시고 얼굴 붉히시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 행복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던 전 남편과 전 시모를 마주한 적이 있어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3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그때의 기억이 제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있을 만큼 충격적인 경험을 했었어요. 3년 전에 전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된 이유는 저희 집안이 시댁 집안보다 부유하지 못하다는 게 결정적인 이유였어요. 이건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봤자 현실적으로 시모가 원하는 걸 전부 맞춰줄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저를 좋게 바라봐 주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결혼까지 허락해 주셨다는 건
시모와 어느 정도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 정도는 있을 줄 알았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그때 당시 남편이 하도 저와 결혼하고 싶다고 한바탕 난리를 쳐서 시모가 어쩔 수 없이 받아준 거였지만 결혼 생활하는 동안 남편이 저를 질려버리게 만들 계획을 미리 계산하고 있었던 거였죠. 그걸 전혀 알지 못했던 저는 시모에게 속수무책으로 계속 당하고만 있었어요. 남편도 처음에는 난감해 했었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목소리가 높아졌고 결국 저에게 화를 내는 일이 생겼습니다. 결혼 생활한 지 50일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시모가 얼굴 보며 저녁 한 끼 하고 싶어 하셔서 저희 부부는 아무 생각 없이 퇴근하고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고 정신없이 음식을 준비하고 계신 시모를 도와드리기 위해 저도 급하게 주방으로 들어가 시모가 시키는 대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잠깐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면서 손에 들고 계신 조미료통을 국에 넣으시려 하시다가 다시 내려놓으시더니 급하게 화장실로 가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국의 간을 보게 됐는데 간을 안 하셨는지 상당히 싱겁더라고요. 그래서 시모가 내려놓으신 조미료를 들어 국에 털어 넣은 뒤 간을 맞췄고 잠시 뒤 시모가 주방으로 들어오셔서 상을 차린 뒤 함께 둘러앉아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결혼 이후 항상 시모가 혼자 사시는 걸 걱정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어렸을 적부터 시모가 홀로 힘들게 키우셨다는 걸 들었기 때문에 남편이 신경을 많이 쓰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했기 때문에 시댁에 가자는 말을 했을 땐 문제 삼지 않았었고 그렇게 별일 없이 지내왔었는데 시모가 식사를 하시던 도중 사건 하나가 터졌고 저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갑자기 표정이 안 좋아지시던 시모가 목을 부여 잡으시며 숨이 막힌다고 남편을 붙잡으며 괴로워하시다가 호흡곤란 증세를 겪었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돌발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 모습을 지켜만 보고 있었는데 남편이 음식을 살펴보더니 시모가 알레르기가 있다면서 음식에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서둘러 119에 전화를 해달라고 저에게 다급히 도움을 요청했어요. 너무 놀란 저는 떨리는 손으로 119에 신고를 했고 그렇게 시모는 응급실로 향하게 되었고 다행히 큰일 없이 회복을 하실 수가 있으셨는데 남편이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우리 엄마랑 음식을 같이 만들었을 때 당신이 뭐 실수라도 한 게 있었어? 엄마가 조개 알레르기가 있어서 항상 조심하시는 거 내가 알고 있거든. 그런데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건 음식에 들어가면 안 될 게 들어갔다는 거잖아. 당신이 뭘 잘못 넣은 게 있는 거야? 엄마랑 둘이서 음식 준비했으니까 알 거 아니야. 나는 어머님이 시키는 대로 한 것밖에 없는데? 아까 어머님이 미역국 앞에서 조미료통을 들고 계시다가 화장실을 가셔서 내가 간을 봤을 때 싱겁길래 미역국 앞에 놓아두신 조미료를 넣긴 했었거든. 설마 그 조미료통에 조개불말이 들어 있었던 거야? 어머님이 알레르기가 있으시다면 그걸 왜 올려놓으신 거지? 우리 엄마가 미역국에 조미료를 넣으라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당신이 임의대로 넣었다는 거네. 그래서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진 거고 내 말 맞지? 아니, 어머님이 미역국 앞에서 조미료통을 들고 계시다가 갑자기 화장실 좀 다녀오시겠다면서
조미료통을 내려놓으셨는데 그걸 어느 누가 넣으면 안 되는 걸로 알겠어. 나는 당연히 싱거우니까 간을 맞출 수밖에 없었다고. 알레르기가 있다고 말 한마디 해줬다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겠지. 그래서 당신은 지금 잘못이 없다는 거야? 왜 시키지도 않는 짓을 해서 일을 크게 만들어? 우리 엄마가 화장실을 오래 다녀오신 것도 아닌데 그거 못 기다려서 일을 이렇게까지 만들어야 되겠어? 하마터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모르면 가만히나 있지. 당신 때문에 우리 엄마 세상 떠나시면 책임질 거야? 앞으로 항상 시키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 우리 엄마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알레르기 반응이 엄청 심하게 올라오신다고. 아유, 됐다. 그만해라. 미리 말을 해주지 않았던 내 잘못이지.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으니까 너무 뭐라고 하지 마라. 새아가가 일부러 그랬겠어? 도와주려고 했다가 이렇게 된 거니 어쩔 수 없지. 아까 화장실 가기 전에 내 아들이 먹을 미역국을 따로 퍼놓은 다음 간을 따로 맞추려고 했었거든. 그런데 내가 그걸 미처 얘기하지 못하고 갔는데 네가 조미료통을 다시 넣어놔서 나도 깜빡하고 그냥 넘어갔던 건데 미역국을 먹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 싶었던 찰나 조미료통이 생각났고 그때 아차 싶더라고. 다음부터는 무언가를 하게 될 때 긴가민가 하면 나한테 물어보도록 해라. 그래야 이런 일이 안 생기지. 그래. 물어보는 거 어려운 것도 아닌데 당신이 임의대로 행동했다가 문제가 커진 거잖아. 다음부터는 생각 좀 하고 움직여. 나는 엄마마저 잃고 싶지 않다고. 제가 시모에게 물어보지 않고 조미료를 넣었던 건 잘못을 했지만 저도 전혀 몰랐던 사실인데 남편이 다짜고짜 화부터 내는 모습을 보게 됐을 때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었어요. 따지고 보면 시모가 알레르기에 예민하시면 조미료통을 내려놓을 때 저에게 한마디 하실 수도 있는 거였는데 그냥 화장실로 가시는 바람에 일이 터지게 된 거라 전적으로 저에게만 잘못이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남편은 시모가 쓰러지게 된 이후 제 입장은 조금도 이해해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남편과의 관계는 이미 깨진 거나 다름없었지만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 아직 많은 걸 모르는 만큼 제가 조금 더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시모가 퇴원을 하시고 집에서 쉬고 계셨을 때 남편이 시모의 건강이 걱정되었는지 한동안 시댁에서 지내길 원했어요. 저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제 의견은 전혀 물어보려 하지도 않았었죠. 시모가 알레르기로 쓰러진 게 저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남편은 저에게 화가 많이 나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시댁으로 가기 위해 짐을 챙기면서 저보고도 간단하게 짐을 챙기라는 말에 결국 한마디 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어머님이 조개 알레르기가 있다고 한마디만 했어도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건데 왜 나한테만 탓을 돌리는 거야? 당신이 배고프다고 계속 보채면서 언제 먹을 수 있냐고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었잖아. 나도 어머님이 내려놓으신 조미료통을 들고 미역국 앞에서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 알아? 고민할 정도였으면 그냥 넣지 말고 기다리지 그랬어. 당신이 임의대로 저지른 행동 때문에 일이 이렇게까지 된 건데 지금 잘못이 없다는 말이 나와? 왜 아까는 한마디도 못하더니 이제 와서 나한테 큰 소리야?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당신이 문제를 만들었으니까 어느 정도 책임은 져야 할 거 아니야? 오래 있을 생각 없으니까 일단 짐부터 챙겨.
우리 엄마 알레르기 한번 앓게 되시면 며칠간 몸이 안 좋으셔서 고생하신다고. 내가 아까 얘기했지? 다른 사람들보다 알레르기 반응이 심하게 온다고. 당신이 우리 엄마 옆에서 신경 좀 써줘. 이참에 점수도 좀 따고 얼마나 좋아. 생각이 많아질수록 불만도 많은 법이야. 당신은 왜 내 입장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해주지 않으려는 거야? 나도 억울하다고 했잖아. 어떻게 어머님이랑 한 지붕 아래에서 같이 살아? 내가 얼마나 불편해할지 생각은 안 해봤어? 당신 눈에 나는 안 보이는 거야? 우리 연애하는 게 아니야. 결혼했고 서로에 대한 의견 조율이 필요한 사이라고. 그러니까 뭐 어쩌라는 건데? 가기 싫다는 거야? 상황을 만든 건 당신이잖아. 그럼 일단 관계 회복을 해야 되는 건 맞는 거고, 우리 엄마 건강 상태도 봐줘야 하는데, 며칠간 옆에서 신경 써주면 서로 웃으면서 지낼 수 있잖아. 당신은 머리가 없어? 생각 좀 하고 말을 해. 이게 나를 위해서 하자는 거야? 남편은 제 입장은 조금도 이해해 주려 하지 않고 밑에서 기다리겠다며 먼저 밖으로 나가 버렸어요. 기분이 정말 좋지 않았지만 저도 시모에게 여쭤보지 않고 임의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저에게도 아예 잘못이 없던 건 아니었던 터라 어쩔 수 없이 남편의 차로 올라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시댁 생활은 며칠 만에 끝이 날 줄 알았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고 꽤 오랜 기간 시댁에서 지내야만 했어요. 퇴근하고 들어오면 집안일은 거의 모두 제 몫이었고 시모는 날이 가면 갈수록 저를 더 함부로 대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결국 불만이 터져 나왔고 남편과 시모는 그런 저를 묵묵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건강도 회복하신 것 같으신데 저희도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어요. 제가 지금 이 사람과 결혼을 한 건지 어머님 가정부로 들어온 건지 모르겠어요. 일주일 정도는 그래도 이해하겠는데 벌써 3달이에요. 어머님이 계속 몸이 안 좋다고 하셔서 저도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너무 힘들고 지쳐서 더는 못하겠어요. 어머님한테 좋은 말 듣는 것도 아니고 잘하려고 노력을 해도 돌아오는 건 안 좋은 말만 듣게 돼서 지금 많이 지쳐 있다고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야? 엄마가 알레르기로 한번 앓게 되면 오래 아프시니까 당신이 좀 이해해달라고 했잖아. 그게 그렇게 싫어? 우리가 남도 아니고 가족인데 서로 조금씩 희생하면서 맞춰 나가는 거지. 당신 입장만 생각할 거면 뭐하러 같이 사는 건데? 나를 사랑해서 결혼했으면 우리 엄마도 그만큼 신경을 써줘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 안 해? 힘들어도 어쩔 수 있겠어. 당신이 일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아유, 입 아프니까 그만 얘기해라. 뭐 어쩌겠니?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데 막을 수도 없고 나는 뭐 너랑 같이 있는 게 편했는 줄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도움 좀 받아서 이제야 몸 좀 괜찮아지는 듯 싶었는데 네가 나를 이렇게까지 싫어하는지 몰랐다. 내가 표현이 좀 거칠고 무뚝뚝해도 우리는 가족이니까 서로 충분히 이해해 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내 착각이었다는 걸 오늘 알 수 있었고 더는 도와달라고 하지 않을 테니 그만 집으로 돌아가라. 시모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더니 방으로 들어가셨고 가라앉은 분위기에 남편은 저를 노려봤어요. 저도 그동안 너무 힘들었고 제가 원하던 결혼 생활이 아니라서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을 한 건데 흐느끼는 목소리가 시모 방에서 거실에까지 들려오자
남편은 저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너무 생각이 없다고 화를 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모의 방문을 두드리며 문 좀 열어달라고 남편이 좋게 대화를 풀어나갔지만 시모는 끝까지 방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결국 남편이 열쇠로 방문을 열었고 시모는 남편의 얼굴을 보자마자 늙으면 세상을 떠나야 한다면서 오열을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데 남편이 저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물 한 잔 가지고 오라며 화를 냈어요. 이런 결혼 생활을 상상하지 않았었는데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비켜나가게 되자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더는 유지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판단하게 되었죠. 그래서 남편한테 이혼하자는 말을 하고 싶어 따로 부르려는데 시모가 저를 방 안으로 부르셨어요. 들어가고 싶지 않았지만 더 안 좋은 분위기 만들고 싶지 않아서 묵묵히 시모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시모는 갑자기 제 손을 잡으시더니 서운하게 했던 거 있으면 전부 다 미안했다고 남편이 보는 앞에서 더 크게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시모의 행동에 놀란 저는 시모의 손을 뿌리쳤고 남편은 이런 상황들을 보더니 어른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겠냐고 더 크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모는 자기가 많이 부족해서 집안에 불화가 온 것 같다고 차라리 세상 떠나는 게 저희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며 갑자기 주방으로 걸어가셨어요. 그리곤 해선 안 될 행동을 하시려는데 남편이 그 모습을 보며 기겁을 했고 저도 시모의 돌발 행동에 너무 놀라 양손을 잡은 뒤 세상을 떠나겠다는 시모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워낙 강하게 몸부림을 치셔서 저와 남편이 그런 시모를 말리느라 너무 힘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불안했던 시모의 행동을 말리려던 제가 미끄러지면서 바닥에 넘어졌는데 한쪽 다리가 시모의 발에 걸렸고 제 발에 걸린 시모가 중심을 잡지 못한 채 넘어지면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허리를 부여 잡으셨습니다. 순간적인 정적과 함께 시모의 비명소리에 남편은 급하게 119에 도움을 요청해서 또다시 응급실로 실려가게 되었고 허리를 움직이지 못하시겠다는 시모의 말에 결국 허리에 반깁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저 때문에 시모가 다치게 되는 일이 생겨버리게 되었고 그날 이후 저는 2번 다시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결혼 생활하는 동안 시댁에서 거의 1년간 시모의 수발을 들으며 온갖 잡다한 일들은 제 몫이 되어 버렸죠. 허리는 한번 다치게 되면 고질병이 된다고 연세도 있으셔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셨어요. 항상 누워만 계셨고 제가 없으면 시모 혼자 하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주무실 때 외엔 옆에 붙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시댁 집안의 가정부가 되어버린 저는 이런 삶이 너무 싫어 매일 밤마다 눈물을 흘리며 잠 한숨 제대로 못 자며 제 인생을 한탄하고 있었는데 그날 저녁 충격적인 모습이 제 두 눈에 들어왔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떨리는 손으로 거칠어진 숨을 고르면서 핸드폰의 모든 장면을 담았습니다. 두 눈으로 보게 된 광경은 거동조차 할 수 없었던 시모가 거실로 걸어 나오셔서 그날 하루 온몸이 뻐근했는지 스트레칭을 하고 계셨어요. 좀 전까지만 해도 저에게 부축을 받으셨는데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어두운 거실을 돌아다니셨습니다. 1년 가까이 저를 속여왔다는 걸 알게 된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고 냉장고를 뒤지고 있던 시모의 모습이 너무 소름이 돋고 어이가 없어서 시모가 그동안 저를 속인 현장을 잡기 위해 서둘러 거실로 나가 불을 켰어요. 거실이 환해지자 시모는 화들짝 놀라서는 당황해 하시더니 휠체어 쪽으로 달려가셨고 저는 그 모습을 핸드폰에 고스란히 담았죠. 저와 눈이 마주친 시모는 많이 놀라셨는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연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마침 잘 됐다. 물이 너무 먹고 싶어서 지금 막 나왔는데 미안하지만 찬물 좀 가져다 줄 수 있니? 내가 요즘 들어 온몸이 더 쑤시는구나. 아, 그래요? 목이 많이 마르시겠죠. 빵을 얼마나 급하게 드셨으면 입주위에 크림이 다 묻었겠어요. 이제 연기 그만하고 어머님이 알아서 드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핸드폰에 이미 다 찍혀 있어요. 그동안 1년 가까이 저를 속인 것도 대단하신데 이렇게 살고 싶으셨어요? 저를 부려먹으니까 기분이 좋았나요? 너를 평생 부려먹으려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일찍 걸려버렸네. 그래, 애초부터 허리 아팠던 적 단 한 번도 없었다. 처음부터 전부 다 거짓이었어. 반대했으면 조용히 떠날 것이지. 너까지 깨감히 내 아들과 결혼을 강행해? 그래서 한번 당해보라고. 지금까지 전부 다 너를 속인 거였다. 어차피 내 아들은 너보다 나를 믿거든. 처음에는 너를 정말 질려버리게 만들어서 이혼시킨 뒤 2번 다시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하게 만들 생각이었는데 막상 네가 내 집에서 집안일을 전부 다 하는데 얼마나 편하던지 그냥 끼고 살아도 괜찮겠다 싶더라고. 그런데 갑자기 네가 이혼하겠다며 돌발 행동을 하길래 그렇게 되면 내가 또 집안일을 해야 되니까 일부러 네가 넘어졌을 때 발에 걸려 넘어지는 척 하면서 허리를 부여잡았던 거다. 이왕 들킨 거 그냥 내 집에서 평생 눌러붙어 살아라. 내 아들과 결혼 허락해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쥐뿔도 없는 집안 걷어들여 줬으면 이 정도는 감수하면서 살아도 되잖아? 그래서 그동안 편했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매일 눈물을 흘렸고 저 사람이 항상 내 탓을 할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안 좋고 많은 상처를 받았었는데 그걸 뒤에서 지켜보면서 기분이 좋았나 봐요. 제가 피해를 본 만큼 그냥 넘어갈 수 없죠. 당장 이혼할 거고 저를 속인 거에 대해 법적으로 소송 걸 테니까 각오하는 게 좋을 거예요. 아, 그리고 물 달라고 했죠? 정신 차리시게 찬물 드리면 되는 거죠? 속이 뻥 뚫릴 정도로 많이 드세요. 저는 시모의 얼굴에 찬물을 한 바가지 담아서 냅다 부어 버렸어요. 찬물에 온몸이 젖은 시모는 비명을 질렀고 자다가 놀라서 깬 남편은 거실에 있는 저와 시모를 보며 잠이 덜 깬 상태로 상황 파악을 하는 듯 싶었어요. 시모는 남편이 방에서 나오자마자 눈물을 흘리더니 물 한 잔 달라고 했는데 자는 거 깨웠다고 자기한테 물을 끼얹었다며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저에게 가까이 오더니 시모의 말이 사실이냐고 물어보는 질문에 핸드폰에 있던 영상을 보여주려는 순간 남편은 제 뺨에 손을 올렸고 들고 있던 핸드폰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전후 사정 확인하지도 않고 시모의 말만 믿었던 남편은 저에게 절대로 해선 안 될 행동을 저질렀던 순간이었죠. 저도 그동안 많이 참아왔던 터라 남편의 뺨을 똑같이 올려쳐 버렸어요. 그리고
바닥에 떨어져 있던 핸드폰을 다시 주워들어 시모가 그동안 거짓된 행동을 저질렀다는 걸 보여주었고, 영상 속에 있던 시모의 모습을 본 남편은 많이 놀랐는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죠. 남편이 당황했는지 제 뺨에 손을 올린 거에 대해 미안하다며 처음으로 사과를 했지만 저는 그 말조차 듣고 싶지 않아 반대쪽 뺨에도 손을 올려 버렸어요. 시모는 제가 남편의 뺨에 손을 올리자 화가 많이 났는지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나 저에게 달려들었고, 저도 그동안 정말 많이 참았기 때문에 시모와 서로 뒤엉켜 뒹굴어 버렸네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일들로 인해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고, 그동안 시모가 저를 속인 거에 대한 피해 보상과 함께 정신적인 고통을 받게 한 부분에 대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했어요. 법정에서는 제 손을 들어주면서 그렇게 그 인간들과의 악연이 끝이 나게 되었죠. 2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고, 과거에 안 좋았던 일들을 전부 잊어버리기 위해 앞만 보며 열심히 살아오다 보니 어느새 저에게 또 다른 남자가 다가왔어요. 그리고 서로 마음이 맞아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그렇게 시작된 새로운 시작은 좋지 않았던 과거와는 너무 달랐고 매일을 행복하게 살아왔었습니다. 그리고 제 뱃속에는 곧 세상에 태어날 아이가 자라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꿈만 같았던 저는 갑자기 짜장면이 먹고 싶어서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들려 짜장면을 먹고 있었는데 누군가 저에게 말을 붙여왔어요. 아무 생각 없이 고개를 들었는데 제 눈에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았던 전 남편과 전 시모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너무 놀라 사례가 들렸어요. 여기에서 다 만나게 되다니. 참 세상 좁단 말이야. 아이고, 임신했네. 그새 다른 남자 꼬셔서 살림 차린 거야? 너 눈물이 저렴해서 네 애는 좋겠다. 혼자서 짜장면 먹으러 온 거 보면 어떤 집안과 결혼했는지 딱 알겠네. 우리 아들이 너랑 이혼하길 천만 다행이지. 하마터면 내 아들 인생 말아먹을 뻔 했잖니. 밥 먹으러 왔으면 조용히 먹고 가세요. 괜히 여기서 소란 피우고 싶지 않네요. 그리고 이제 아무 상관없는 관계인데 아는 척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3년이나 지났으면 모른 척 해도 되는 거잖아요. 사람 성격 안 변한다더니 그 말이 딱 맞네요. 뱃속에 있는 내 아이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는데 밥맛 떨어지게 못 볼 걸 봐버렸네.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았던 그 인간들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 식당에서 나오려 하는데 전시모가 갑자기 뒤에서 제 머리채를 잡더니 다짜고짜 저 때문에 인생을 말아 먹었다면서 모든 게 다 저 때문이라며 만삭인 제 머리를 놓아주지 않았어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당황한 저는 비명을 질렀고 조공원들이 겨우 뜯어 말려 전시모와 떨어질 수 있었지만 제 머리카락이 이미 한 움큼 빠진 상태였죠. 저 또한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렸지만 아랫배에 갑작스런 통증이 찾아와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았고 전시모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저에게 달려들려고 더욱더 난리를 쳤습니다. 식당에 왔으면 조용히 밥이나 먹고 가면 되지. 지금 누굴 건드린지 알아? 뒤돌아보면 아주 기겁을 하실 텐데. 오늘 아주 끝장을 봐야겠네. 여보, 괜찮아? 아니, 저 인간들 누군데? 남의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는 거야? 경찰서에 신고했으니까 당신은 몸부터 신경 써. 여긴
내가 알아서 할게. 뭐야? 저 덩치가 이 식당 주인이라고? 그럼 네가 저 식당 주인과 결혼한 사이라는 거니? 아들, 우리 여기에 잘못 온 것 같다. 조용히 나가는 게 좋겠어.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밥만 먹고 가자고 했잖아요. 엄마 때문에 이게 뭐야? 오늘 하루 종일 굶은 거 알면서 왜 일을 크게 만들어요? 제가 여기 식당 주인이랑 결혼했는지 누가 알았겠어? 경찰에 신고했다잖아. 빨리 도망치지 않으면 우리 더 큰일 난다는 거 몰라? 혹시 오늘 식사 초대받았던 분들인가요? 불우유 초청으로 몇 분 모시기로 했는데 당신들이 오늘 우리 식당에서 식사를 할 예정이었던 건가 봐요? 아니, 그게 우리 아들이 어제 신청했거든요.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 도와준다고 해서 저희도 오래간만에 코스 요리 좀 먹고 싶었는데 당첨됐길래 들뜬 마음에 식당에 들어왔는데 저 원수 같은 맏며느리가 짜장면을 먹고 있길래 나도 모르게 너무 화가 올라와서 이성을 놓아버렸네요. 저희가 죄송하게 됐습니다. 방금까지만 해도 나한테 노는 물이 저렴하다면서 낮잡아 보더니 당신들이 상황이 더 안 좋은가 봐요. 우리 남편이 추진하는 불이웃 돕기에 신청한 걸 보면 저기 좀 전에 있었던 일은 미안해. 밥 안 먹고 갈 테니까 그냥 보내주면 안 될까? 경찰이 오면 우리 정말 곤란하거든. 너랑 이혼하고 나서 우리 엄마랑 내가 큰돈 한번 만져보겠다고 요즘 남들 다 아는 코인인가 뭔가 했다가 쫄딱 망해서 지금 노숙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야. 며칠 제대로 먹지 못해서 우리 엄마가 많이 예민해졌었나 봐. 정말 미안해. 그러니까 우리 그냥 돌려보내주면 안 될까?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경찰 오면 곤란한 상황이 생긴다고. 전 남편과 시모는 재혼남 얼굴을 보자 쌍으로 대발작했고 저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현 남편은 절대 선처는 없다며 제 몸에 손을 댄 거에 대해 법적 처벌을 받길 원하고 있었어요. 결국 경찰들이 식당으로 오게 되었고 전시모와 전 남편이 왜 경찰을 피하려는지 알 수 있게 되었죠.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도망 다닌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 집안보다 잘 살았던 사람들이었는데 한 번의 잘못된 결정이 모든 걸 잃게 되어 버렸던 거죠. 지금 현재 남편은 전 시모와 전 남편에게 법적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산부를 건드렸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크기 때문에 합의해 주지 않고 있어요.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던 인간들을 또다시 이렇게 만나게 되니 기분이 별로 좋지 않네요. 하루빨리 모든 게 정리가 되고 저희들 앞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상황이 바뀌어도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걸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인간들과의 악연을 끊어냈던 게 정말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곧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될 제 아이와 그리고 저와 아이를 지켜줄 남편과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사연을 올렸던 분들과도 같이 저도 매번 읽어보기만 하다가 용기 내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이 글을 보고 있다면 본인 이야기인 줄 본인은 알겠죠.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어려서 친아빠의 재혼으로 인해 새엄마와 친아빠와 같이 살았어요. 처음엔 괜찮았죠. 아빠와 엄마의 이혼으로 인해 저는 새엄마와 같이 살게 되었지만
저에게 잘해주시는 새엄마 때문에 친엄마의 빈자리를 느끼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어느 날 새엄마가 어느 여자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본인이 전 남편과 낳은 딸이었죠. 그 후로 제 삶은 180도 달라졌어요. 다들 예상하셨다시피 새엄마에게 구박이란 구박은 다 받고 자랐죠. 오히려 아빠에게 본인이 데려온 딸을 좋아하게 만들었으니까요. 동생이 울면 내가 때려서 그렇다, 내가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한다 등 말도 안 되는 말로 아빠가 저에게 실망하는 일을 만들었죠. 저희 집은 워낙 아빠가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서 살기가 여유가 있었어요. 저도 어려움 없이 자랐고요. 하지만 새엄마의 구박은 견디기 정말 힘들었죠. 그럴 때일수록 친엄마가 그리웠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미움받는 집에 있어야 할까라고 생각하면서요. 어쩜 이리 못됐니? 네 동생이 네 인형 가지고 노는 꼴을 못 보는 거야? 애가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 아주 심술쟁이구나. 갖고 놀게 해주면 얘가 계속 안 준단 말이에요. 저도 갖고 놀고 싶은데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희영이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면서. 어머 어머, 눈 똑바로 뜨고 말 대답하는 것 좀 봐. 너네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니? 아주 치엄마 닮아서 대바라져서는. 우리 엄마 욕하지 마요. 아줌마가 뭘 알아. 나 우리 엄마한테 데려다 줘요. 네? 여기서 살기 싫단 말이에요. 네가 네 발로 나가. 내가 널 데려다 주면 아빠가 가만 계시겠니? 네가 아빠한테 가서 엄마랑 살고 싶다고 하란 말이야. 내가 다 잃을 거예요. 엄마가 오늘 저 때린 거랑 구박한 거 아빠가 알면 가만 있겠어요? 희영이랑 엄마랑 다 잃을 거예요. 네가 덜 맞았지? 얼른 나가버려. 너네 엄마한테 가란 말이야. 여긴 네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야. 알겠어? 아유, 징글징글해. 계모는 그렇게 저에게 친엄마한테 보내달라고 말을 하라고 종용했죠. 저 역시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친엄마에게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하지만 친엄마는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진 않았죠. 그렇게 계모에게 갖은 구박을 다 받고 전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아빠 회사에서는 저를 상속녀라고 했지만 사실상 새엄마의 입김이 심했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도 새엄마 눈치를 보기 바빴죠. 아빠도 답답했던 게 제 말보다는 새엄마 말을 들었으니까요. 그렇게 불우한 유년기를 지나 저는 20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새엄마의 구박도 지치고 제 말을 들어주지 않는 아빠의 말도 지쳤어요. 결심을 한 순간이었어요. 대학도 붙었겠다. 이제 조금은 독립을 해야겠다고 말이죠. 아빠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친엄마에게 가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전 아빠에게 통보를 하고 집을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아빠의 반대를 무릅쓰고 말이죠. 너 이 집을 지금 나간다면 영원히 내 딸이 아니야. 알겠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제 와서 친엄마한테 간다고 해? 아빠가 내 말을 들어준 적이나 있어요? 맨날 새엄마 편, 희영이 편. 난 이 집에서 뭐 해요 도대체? 나도 사랑받고 살고 싶어, 알아? 뭐? 너 해달란 거 지금까지 다 해주지 않았니? 그리고 설사 내가 희영이 편을 든다 하더라도 넌 이하비 속을 모르니? 표현을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지긋지긋해요. 새엄마한테 놀아나는 아빠도, 그리고 얄미운 희영이도 나가게 해주세요. 친엄마라고 널 반길 것 같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널 나한테 버리고 간 여자다. 그런데도 친엄마를 찾고 싶다는 거야? 아빠보단 낫겠죠. 새엄마 말이라면 고지골대로 듣는 아빠보다요. 일부러 눈 감고 귀 막은 아빠보단 나아요. 안녕히 계세요. 전 아빠에게 그 말을 남기고 친엄마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친엄마와 눈물의 상복을 했죠. 아빠와 살던 때랑은 다르게
풍족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엄마의 사랑만 있다면 충분했어요. 제가 집을 나간 그 순간 새엄마와 혜영이는 얼싸안고 춤을 췄다고 했죠. 엄마도 처음엔 저와 떨어져 있던 시간만큼 저를 애틋하게 여기셨지만 두고두고 했던 말이 완전 남 좋은 걸 해준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생각과는 다르게 그렇게 기뻐 보이지 않았습니다. 10여 년 만에 본 엄마는 엄마 혼자도 먹고 살기 힘들어 보였으니까요. 오히려 딸이라고 찾아온 제가 부담스러운 눈치인 것 같았어요. 또 한 번 좌절하고 실망했죠. 어디서든 사랑받지 못하는구나 하면서요. 아휴, 조금만 더 버티지. 그럼 엄마가 알아서 찾아올 텐데. 네 아빠 재산 다 네 건데 지금. 이렇게 나온 이상 너네 아빠가 가만히 있겠니? 아마 그 새엄마라는 사람이랑 그 딸한테 갔겠지, 안 그래? 남 좋은 일 하는 거야. 아유, 속상해. 난 괜찮아. 돈 필요 없어. 마음이 풍족한 게 중요한 거지, 안 그래? 그러니까 그만 말해, 엄마. 난 지금이 좋으니까. 내가 얼마나 가중구박 당하고 살았는지 알아? 엄마가 그거라면 이렇게 말 못할 거야. 그러니까 그런 얘기 그만했으면 좋겠어. 속상해서 그렇지. 그렇게 구박당하고 결국엔 집을 나왔으니 아유, 아까워 죽겠네. 그래도 네 아빠께 다 네 건데. 그만하라니까. 그럼 내가 계속 구박받고 살았으면 좋겠어? 아빠도 변했어, 알아? 내 말은 들어주지도 않는다고. 그래, 엄마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지. 널 그렇게 두고 나가는 게 아니었는데 엄마가 조금만 참았어야 했는데. 아휴. 엄마는 미안하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조금은 더 참지라는 마음인 것 같았죠. 처음엔 좋았지만 여기나 저기나 제가 마음 붙일 때는 없어 보였어요. 날 진심으로 누군가는 사랑해줄까? 내가 도대체 왜 태어났을까 하는 생각에 휩싸여 모든 세상에 적대적일 무렵 전 한 남자를 만났어요. 처음으로 정말 누군가에게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준 남자. 금세 사랑에 빠졌죠. 그리고 불타는 연애를 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았어요. 제가 공무원이나 있는 집 자식이었으면 좋겠다고 제 앞에서 대놓고 말했으니까요. 그 정도로 좋아하시지 않는 티를 내셨습니다. 그래도 남자친구가 저를 너무 사랑한다는 말에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죠. 이미 아빠와는 연을 끊고 나왔기 때문에 결혼식에 아빠를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엄마만 있는 결혼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훗날 아빠가 제 결혼 소식을 듣고는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지만 그때는 아빠에 대한 원망이 가득할 때라 별 개의치 않았죠. 그렇게 저의 신혼생활이 시작되었어요. 남편도 공무원 초년생이었기에 저희는 시댁에서 신혼이 시작되었죠. 행복할 줄만 알았던 결혼생활이 고단한 생활의 시작이었어요. 이제 우리 집에 시집을 왔으니 우리 집 법을 따라야겠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 차리는 건 기본이다. 알겠니? 네, 그렇게 할게요. 그럼 아침 차리고 제가 낮엔 일을 가니까 저녁에 갔다 와서 저녁도 차리면 되는 거죠? 그래. 아버님 항상 똑같은 국 안 먹으니까 국은 아침 따로 저녁 따로 차리는 거 잊지 말고. 알겠니? 양 조절을 잘해야 돼. 네, 노력할게요. 이제 저도 준순 씨 가족이 되었으니 가족의 룰을 따라야죠. 제가 잘할게요, 어머니. 예쁘게 봐주세요. 아유, 네가 공무원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니? 안 그래? 아무래도 정년도 보장되어 있고 중소기업 얼마나 간다고. 어머님은 제가 잘한다는 말에도 대꾸는 없으셨어요. 그저 저를 계속 아쉬워하시는 마음을 표현하셨죠. 속상했습니다. 남편은 공무원 초년생이었기 때문에 며느리도 공무원 며느리를 보고 싶어 하셨지만 제가 공무원이 아니라 일반 회사원이었기 때문에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공무원인 본인 아들이 조금 더 특별한 여자와 결혼하길 바라셨으니까요. 그래도 전 꿋꿋이 견뎠어요. 어려서부터 눈칫밥을 많이 먹고 자랐기에 이 정도 눈치쯤이야 견딜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시집살이는 시작이 되었고 점점 고단한 날들도 들어갔죠. 그것도 모자라 시어머니는 공무원 공부를 하라며 저를 다그치시는 날도 많았습니다. 얼마나 서럽던지 어디 가서 못 배웠단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는 저였지만 친정백도 없고 평범한 회사원인 저는 공무원 아들에게 성에 차지 않는 며느리감이었죠. 스트레스는 극에 달해갔어요. 무슨 말만 하면 어머님은 다른 집과 비교를 하셨으니까요. 얘, 그 회사 다녀서 얼마나 버니? 안정적이긴 한 거야? 나 원참? 우리 준수 똑같이 공무원 색시 아니면 신정 좀 빵빵한 집에 장가 보내고 싶었는데. 아휴, 똑같은 훅수저 만나서 어쩌니? 우리 준수가 고생하는 거 아니야? 직업이 번듯하기라나 돈이 많기라나. 네? 아, 그러셨구나. 그래도 어머니 저희 회사도 자본금도 튼튼하고 아이 가져도 육아휴직에 출산휴가 다 나오는 직장이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나름 중소기업이라도 탄탄하거든요. 준수 씨 고생 많이 안 할 거니까 걱정 붙들어 매세요, 어머니. 참나? 애 낳고 끝까지 다닐 수나 있겠어? 그런 회사? 너네 친정이 돈이 없으니 너희 무조건 맞벌이다. 알겠어? 네, 저도 맞벌이 할 생각이니까 걱정 마세요. 아직 아이도 없고 요즘 세상에 혼자 벌어서 어떻게 먹고 사나요? 저도 알아요. 시어머니는 그저 아들이 저 때문에 고생할까 전전긍긍하였죠. 시댁은 저희 엄마만 보셨기 때문에 제가 엄청 잘 살았다는 집의 딸인 걸 모르거든요. 저 역시도 내 발로 뛰쳐나온 집 미련 같지 않았고요. 나름 그래도 중소기업에 잘 다니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님은 그마저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고요. 매번 이렇게 저에게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더 견딜 수 없는 것은 결혼 전 저에게 유일한 안식처를 주었던 남편마저도 점점 저를 무시하기도 하고 저에게 거짓말하는 일이 늘어나기 시작할 때부터였어요. 시댁과 같이 사는 저로서는 최대한 집에서 큰 소리 나지 않게 남편을 달래도 보고 애언도 해봤죠. 오늘도 늦게 들어와? 아니, 6시면 땡 아니냐고 공무원이. 야근이 얼마나 많길래 월급 보면 수당도 얼마 없더구만. 야근하는 거 맞아? 네가 뭘 알아? 공무원 세계를 알아? 맨날 민원인 상대하는 것도 지치는데 내가 집에 와서까지 널 이렇게 상대해야 해? 내가 민원인이야? 난 자기랑 대화도 하고 싶고 얘기도 하고 싶은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그럼 나랑 결혼 왜 했어? 그야 그땐 내가 미쳤었지. 뭐가 좋다고. 좀 더 현실을 생각했어야 하는데 평생 이렇게 살다간 집도 못 사겠다. 뭐? 무슨 말이야 그게? 당신도 어머니처럼 내가 좀 더 빵빵한 집의 딸이 아니라서 후회된다는 거야 지금? 말을 말자. 피곤하게 좀 하지 마. 나 진짜 일터에서도 피곤하니까 집에 와선 좀 쉬고 싶다. 바가지 좀 긁지 마, 제발. 난 대화하자는 거야. 바가지가 아니라. 맨날 늦게 들어오고 연락도 잘 안 받고 우린 언제 대화해 그럼? 결혼 전엔 그렇게 나밖에 모르더니 결혼하니까 180도 바뀌었어 사람이. 내가 사랑이 얼마나 길은 줄 알면서 자기가 더 나빠 정말. 지겹다. 그 얘기 좀 그만해. 내일도 나가야 되니까 더 이상 말 시키지 마라. 나 힘들어. 그리고 꿀물 좀 타와. 머리 아프니까. 남편과 대화를 한번 하려고 하면 남편은 저에게 곁을 주지도 않았어요. 처음엔 그렇게 저만 사랑한다던 남편도 각박한 세상 속에 변해가기 시작했죠. 그렇게 또 마음은 점점 병들어갔어요. 친정에 가도 친엄마는 아빠의 재산을 다 포기하고 나온 저를 그렇게 반기지 않았어요.
그저 엄마마저 먹고 살기 힘든데 혹 하나 딸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이러나 저러나 슬픈 나날이었어요. 제 인생에 어두운 날이 끊이지 않을 것만 같던 그때 저는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완전 임신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몸 컨디션이 좋지 않아 아주 빨리 알아차리게 되었어요. 전 그렇게 마음이 벅차 올랐죠. 나도 이제 엄마가 되는구나 하고 말이에요. 사이가 소원한 남편도 임신 사실을 알면 얼마나 기뻐할까. 그리고 저를 탐탁치 않아 하는 시어머니 또한 기뻐하실 거라 생각했어요. 여보, 나 임신이야. 사주래. 아주 극초기라고 하더라고. 우리에게도 아이가 생겼어. 나 너무 벅찬 거 있지? 뭐? 확실한 거야? 아, 임신이라니. 아니, 병원 가서 확인해 본 거야? 지금 우리 형편이 임신을 하다니. 아, 어떡해? 저의 예상과는 다르게 남편은 기뻐하기는커녕 기분이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황스러운 표정이었죠. 너무 처음이라 얼떨떨해서 그런가? 라고 생각해 보았지만 섭섭했습니다. 우리의 아이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기쁜 표정이 아니었으니까요. 자긴 안 기쁜 거야? 우리한테 아이가 생겼다는데 서운하다 자기야. 요새 우리 사이가 소원해져서 그런 거야? 그게 아니라 아직 우리 집도 없고 엄마 집에서 얹혀 사는데 무슨 아이까지. 에휴, 솔직히 그렇게 기쁘진 않은데. 돈이야 벌면 되는 거고 청약도 열심히 넣고 있는데 뭐가 문제야, 안 그래? 혹시 알아? 아이가 복덩이일지 안 그래? 아이 문제는 좀 나중에 얘기하자. 아니 혹시 포기하고 다음에 가지면 안 될까? 지금은 진짜 부담스러워서 그래. 뭐?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당신 정말 내가 알던 사람 맞아? 이럴 줄은 몰랐는데 도대체 결혼은 왜 한 거야? 남편의 말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들은 건가 싶었죠. 아이를 포기하자는 남편의 말에 눈물부터 나오더군요. 내가 선택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데서 오는 실망감과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누군가에게 제대로 사랑받지 못한 저로서는 내 생은 망했다는 느낌이 바로 들더군요. 전 너무 속이 상한 마음에 임신 사실을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그래도 어른이니 조금이라도 위로해달라고 말이죠. 이런 얘기를 아무한테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조심스레 어머니 의중도 물어볼 겸 해서요.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는데 혹시 바쁘세요? 바쁘시지 않으면 저랑 얘기 좀 하실 수 있을까요? 꼭 상의해야 할 문제도 있고. 뭔 말이냐? 어떤 말을 하려고 그렇게 뜸을 들이는 거야? 뭐 혹시 휴직이라도 하려고 하니? 절대 안 된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 사실 임신 4주예요. 어머님 손주 생겼어요. 이름 배불러 와도 다닐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애를 가졌단 말이야? 어머나, 세상에 어쩌면 좋니? 아니 지금 너네 벌이가 얼마나 된다고? 애를 가지길. 어머니도 남편과 마찬가지로 펄쩍 뛰셨습니다. 너무 서러웠네요. 꼭 제 잘못인 것처럼 애를 가졌다고 저를 탓하셨으니까요. 네? 어머니 손주예요.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기쁘지 않으세요? 그래도 어머니 첫 손주인데. 기쁘긴 뭐가 기뻐. 요즘은 애도 안 낳는 세상이라는데. 에휴, 없는 것들이 터한다 터해 진짜. 집도 없이. 준수는 뭐래? 준수 씨도 마냥 좋아하진 않아요. 하지만 지금은 좀 놀라서 그렇지. 그래도 준수 씨 아이니까 기뻐할 거예요. 시어머니는 저의 말에 기가 차다는 듯이 말을 더 이상 하지 않았고 그저 나중에 얘기하자고 할 뿐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좌절스러웠죠. 귀한 새 생명이 자리 잡은 이 시점에 어머님과 남편은 하나도 기뻐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며칠 뒤 왜 두 모자가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는지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그 둘의 이야기를 엿듣고 졸도할 뻔하였죠. 아니, 어쩐다냐? 넌 그러기에 조심스럽지 못하게 이 시국에 애를 만들어? 아유, 그 여자애 알면 어쩔 거야. 빨리 정리해야지. 내가 정리할게 조만간. 차마 입이 안 떨어져서 그러니까 엄마가 따끔하게 얘기해주지. 아유, 골치 아프게 됐네 진짜. 이혼하자고 해. 뭐 자기가 어쩔 거야. 그리고 애도 아직 4주밖에 안 됐다며. 지금 빨리 정리해야 뒤탈 안 생긴다 너. 오늘 얘기할게. 그냥 엄마는 좀 옆에서 거들어만 줘. 에휴, 내가 일찍 결혼을 하는 게 아니었는데 진짜 애 부친하는 것만 보고 홀딱 속아서 아무것도 없는 흙수저인 거 알았으면 절대 결혼 안 했지. 엄마는 그때 나 좀 말려주지 그랬어. 안 그래? 뭐? 내가 너 얼마나 말렸냐? 어? 그때는 귓등으로 듣지도 않더니 이제 와서 엄마 탓하는 거야? 아유, 속상해 정말. 시어머니와 남편이 하는 얘기를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심장이 내려앉는 줄만 알았죠. 절 정리하겠다는 말, 이혼을 준비 중이라는 말, 그리고 남편은 여자가 있었죠. 그래서 저에게 그렇게 소원했던 것이었어요. 제 자신이 어쩜 그리 초라하고 비참하던지. 지금 무슨 말들 하는 거예요? 정리? 그 여자? 지금 내가 들은 말이 사실이에요? 둘이서 지금 무슨 꿍꿍이냐고요? 그래, 마침 잘 왔다. 어차피 알 건 알아야 하니까 이혼해줘라, 우리 아들이랑. 너도 알다시피 둘 다 흙수저 아니야? 난 우리 아들 그렇게는 못 살게 한다. 그냥 깔끔하게 정리해. 그리고 너도 그냥 새 인생 살아, 알겠니? 그리고 네 뱃속에 애도 정리해. 당신은 입 없어? 당신이 말해봐.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너 여자 생겼니? 그래서 그러는 거지 지금? 나 이혼 절대 못해. 누구 좋으라고? 이 애는 무슨 죄야, 안 그래? 기가 막혀. 이런 법은 없죠, 어머니. 어떻게 어머니 손주가 뱃속에 있는데 정리하라는 말을 쉽게 해요? 제발 이혼해줘. 내가 미안해. 너도 이렇게 사는 거 지긋지긋하지 않아? 우린 진짜 아닌 것 같아, 어? 너도 하루빨리 새 출발해. 그리고 내 행복 빌어줘, 제발. 나 무책임한 거 아는데 그냥 놔주라, 어? 좋은 게 좋은 거잖아. 나 너한테 마음 없어. 이렇게 평생 못 살아. 제발 놔달라고 애원하는 남편에게 할 말을 잃었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끊임없이 생각했지만 정말 모르겠더군요. 태어난 게 죄일까? 태어나고 얼마 안 있다 엄마한테 버림받아 살면서 새엄마 이간질에 아빠한테 미움받아 친엄마라고 찾았더니 반기지도 않아. 그리고 결혼마저 실패.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삶을 이렇게 포기하면 안 되지만 살 용기가 없었거든요. 아이마저 지워달라고 하는 남편을 보니 정말 이 결혼 가망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에게 방 한 칸 마련할 돈 외엔 위자료 한 푼 받지 않고 이혼했습니다. 죽고 싶었기 때문에 싸울 용기조차 없었어요. 참 어리석었죠. 이혼 후 들은 얘기로는 지금 남편이 만나고 있는 여자가 집안도 부자고 친정에서 대준 사업자금으로 사업을 하는데 연매출 50억이 넘는 중소기업을 운영한다고 하더군요. 이 얘기를 들으니 비참했어요. 그렇게 전 방 한 칸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아이도 지우라고 강요했지만 차마 제 아이를 지울 순 없었어요. 전 이 아이를 위해 홀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마음을 굳세게 먹었죠. 아가야,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는 절대 엄마 같은 삶 물려주지 않을 거야. 두고 봐. 엄마 열심히 살게. 지켜봐줘. 아이한테 다짐을 하고 마음을 굳세게 먹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 너무 바보 같기만 했더군요. 전 홀로서기를 열심히 준비했어요. 작은 규모의 회사에 대리급이었지만 미친 듯이 일만 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얼마 안 있다 지인에게 남편의 재혼식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나 몰래 참 많이도 준비했다고 생각하니 이를 악물어지더군요. 어디서부터 나를 속여온 걸까라고 생각이 들자 제 자신이 흑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는 가만히 있지 못하겠다고 생각하며 전 그 결혼식에 갈 준비를 했죠. 배부른 내 모습이 전 남편과 전 시모에게 어떤 얼굴로 비칠지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결혼식 당일 조금은 늦게 출발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신랑 입장을 할 때 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결혼식보다 늦은 시간에 도착했어요. 역시나 신랑이 입장을 준비하고 있더군요. 저와 제 아이를 잊고 환히 웃고 있는 그 모습을 보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네, 신랑 입장하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밝은 모습인데요. 우리 멋진 신랑 힘차게 앞으로 걸어와 주십시오. 사회자의 말에 신랑이 발을 떼었고 곧이어 전 앞자리에서 일어나서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신랑이 걷다가 멈칫하더군요. 얼마나 웃기던지. 그리고 곧이어 신부 입장이 되었어요. 당황한 신랑 곁으로 친정 아빠와 손 붙잡고 걸어오는 여자를 보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그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거든요. 저희 친아빠와 이복 동생이었거든요. 그 충격을 뒤로한 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다리가 발발 떨려 주저앉고 말았죠. 이복 동생은 저희 아빠의 지원을 받아 사업도 할 수 있었고 이렇게 성장했었죠. 신부 측에서 신부 엄마, 계모의 환한 웃음을 보니 눈물이 나더군요. 그리고 결혼식이 끝나고 울고 있는 제 앞으로 신부 측 하객들이 일렬 종대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너무 놀랐습니다. 아니, 시영이 아니냐? 아니, 얼마만이야? 네 아빠가 널 얼마나 찾았는데 희영이 결혼식인 거 알고 온 거니? 어디 있었어? 상무님 안녕하셨어요? 그래도 절 알아봐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저야 뭐 잘 지냈죠. 잘 지내셨어요? 아니, 시영이가 오다니? 너희 아빠가 널 잃고 얼마나 힘들어한 줄 아니? 결혼도 했다면서. 아, 아이도 가졌나 보구나. 그렇게 아빠 측 회사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고 제 앞에서 저에게 인사를 한 것이었죠. 너무 감사했고 반가웠습니다. 집 싫다고 뛰쳐나간 저를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알아봐 주셨으니까요. 하객들이 저에게 둘러싸여 웅성대자 아빠도 서서히 저에게 다가왔죠.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10여 년 만에 본 아빠의 모습은 꽤나 늙으셨으니까요. 그렇게 나를 미워한다고만 생각했는데 저를 보자마자 덥석 안아주시더군요. 내 딸 시영이 어디에 있다 지금 오는 거냐 라고 하면서 말이죠. 너 이 녀석 어디 있다 지금 온 거야? 어? 희영이 결혼식인 거 알고 온 거야? 내가 미안하다. 그래도 연락 한 번 없고, 아빠가 얼마나 널 그리워했는 줄 알아? 이렇게라도 와줘서 너무 고마워, 시영아. 아빠가 그동안 얼마나 의지할 데가 없었는데. 아빠는 아빠 싫다고 뛰쳐나간 저를 용서해 주시고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었죠. 새 신부의 친정아빠가 하객을 보고 울고 안고 난리가 나자 곧 시댁 쪽에서도 제 쪽을 주시했죠. 그리고 제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는 놀랐어요.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배부른 거 보니 결혼했다는 소식은 들었어. 잘 살고 있는 거야? 필요한 거는 없었고 하고 싶은 말이 많다. 그리고 고마워. 죄송해요, 아빠. 저 임신 26주예요. 근데 이혼했어요. 집 나가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참 바보 같죠? 그리고 임신 4주 때 남편이 바람나서 저 버렸거든요. 놀라셨죠? 이런 모습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못나게 살았어요, 그동안. 뭐? 이혼? 버림을 받다니? 우리 딸한테 감히
누가 그런 짓을 했다는 거야? 그 남자는 지금 어디 있냐? 너 배부른 거 알고는 있어? 아빠의 떠나가라 고함이 들리고 계모가 놀라서 다가왔어요. 그리고 저를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죠. 아마 이렇게 저를 마주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을 테니까요. 시댁에서는 아빠의 고함 소리를 듣고 고개도 못 들고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뭔가 통쾌했고 시어머니는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는 눈치인 채로 왜 사돈 어른이랑 맏며느리가 같이 있지? 라고 생각만 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때다 싶었죠. 아빠, 놀라실 거예요. 그게 제가 여기 온 이유거든요. 사실 저랑 이혼하고 제 뱃속에 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이혼해달라고 한 남자가 저기 턱시도를 입고 있는 신랑이에요. 놀라셨죠? 전 남편 결혼식에 왔더니 희영이랑 아빠를 본 거고요. 뭐? 그게 사실이야?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지금 김서방이 네 전 남편이라는 거야? 기가 막혀. 임신한 널 버렸다는 거야, 근데? 내 이놈을 가만둘 것 같아? 감히 내 딸 눈에 눈물 나게 하다니? 내 이 녀석을 가만 안 두겠다. 아빠는 제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노발대발하시며 전 남편에게 가 따기를 날렸죠. 한 대도 모자라서 무려 5대나 말이에요. 의붓동생과 남편은 왜 이러시냐고 하였지만 곧 아빠의 말에 남편은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하였어요.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고요. 감히 네가 내 딸을 버려?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어떻게 뱃속에 애가 있는데도 사람 같지 않은 놈? 내가 둘째에게 널 허락한 건 네가 이혼남이지만 착실하고 성실해 보였기 때문이다. 알아? 하지만 이런 발톱을 숨기고 있을 줄은 몰랐지. 이 결혼은 없던 거야. 그리고 내 딸을 위해 모든 손해배상 청구를 할 거야. 위자료는 물론이고 첫째 딸과 둘째 딸에 대한 모든 것을. 아버님, 죄송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희영이가 너무 좋아서 그랬어요. 제발요. 닥쳐! 사돈어른, 아니 아줌마. 당신 아들 교육을 이렇게밖에 못 시킨지? 그리고 내 딸 눈에 눈물 나게 한 죄 두고 보시오. 시어머니 또한 무릎 꿇고 싹싹 빌었지만 이미 화가 난 아빠를 말릴 순 없었어요. 계모는 졸도하고 의붓동생도 울고불고 난리가 났죠. 그렇게 전 의도치 않게 저희 아빠를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거기 결혼식에 온 하객들은 이런 일이 있냐며 수근수근 대었고 전 남편은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온 회사 동료들 또한 수근수근거리고 난리가 났죠. 그렇게 기막힌 반전이 끝이 났고 저와 아빠는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계모는 못마땅해 했지만 아빠는 예전과는 달리 철저히 저의 편이 되어주었죠. 그래도 제 나름대로 중소기업에서 열심히 일한 덕분에 아빠의 사업체에서 일을 배우게 되었고 뱃속 아가도 무사히 출산하였어요. 계모는 제가 아빠 회사에서 일하는 것을 싫어했지만 저도 과거의 제가 아니라 위대한 엄마가 되었기 때문에 계모는 찍소리도 못하게 짓눌러 버렸죠. 이젠 절대 당하고 살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거든요. 아빠는 내심 제가 회사 일을 도와 여러 가지 일을 추진시키는 것을 좋아하였고요. 다시는 떨어지지 말자며 저에게 당부하였어요.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평생 사랑받지 못하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빠가 날 이렇게 끔찍이 사랑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그동안 내가 철이 없었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기어이 이 집에서 살겠다는 거야? 이 집 싫다고 나가놓고서는 이제 와서 들어오겠다는 게 말이 되는 줄 아니? 하나도 안 변하셨네요. 욕심이 그득그득. 그동안 저 없을 때 희영이 친딸인 양 많이 행사하셨잖아요. 이제 욕심 좀 내려놓으세요. 개뿔 하나도 없이 혹 하나 데리고 와서 이 정도 누리고 살았으면 좀 놓을 줄도 아셔야죠. 내가 아직도 마냥 어린 이시영으로 보여요?
뭐야? 아니, 너 말을 어디서 배웠길래 그따위로 하니? 너네 친엄마가 널 그렇게 가르치더냐? 눈 동그랗게 뜨고? 내가 어렸을 때 그렇게 당해놓고 지금 이 정도만 하는 걸 다행으로 여기세요. 당신 딸이 가진 모든 걸 다 뺏을 수도 있으니까 적당히 찌그러져 있으라고요. 알겠어요? 지금 아빠가 예전에 아줌마 말만 듣는 아빠로 보여요? 아줌마도 느끼잖아요. 그니까 작작해요. 내가 가만히 있을 때 지금이라도 감사하게 생각하란 말이야. 두 모녀 내쫓기 전에 나 건들지 마요. 내 딸이랑 나 건들면 나 가만 안 있어. 어렸을 때랑 달라진 내 모습을 보고 계모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전 시모는 전 남편과 희영이의 결혼이 깨지자 저에게 다시 연락을 취했습니다. 어차피 제가 부잣집 친딸인 걸 이제서야 다 알았으니까요.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얘, 만나서 얘기 좀 하자. 너 애도 우리 집 핏줄이잖아. 만나서 우리가 얘기 좀 해야 하지 않겠어? 준수도 지금 후회하고 있어. 그렇게 지우라고 할 땐 언제고. 이제 내가 가난한 집 흙수저가 아닌 걸 알았으니 이래요? 이미 물 건너갔어, 아줌마야. 다신 찾지 마요. 그렇게 모든 것이 종료되었죠. 전 지금에서야 모든 것이 안정됐어요. 예전을 생각하면 철도 없고 슬픈 과거, 어두운 과거도 많았지만 오히려 딸을 낳고 좋은 일만 생긴 것 같아 딸에게 고맙답니다. 세상에 나 혼자라고 느낄 때 절대 우울해하지 마세요. 주변을 둘러보면 예기치 않게 내가 오해했고 생각보다 날 생각해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길고 긴 책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